이혼합니다. 72세 남편의 충격 고백. 동생의 아이를 친딸로 45년간 키운 남편. 판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강성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72세의 남자가 45년을 함께한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말하는 순간치고는 너무나 차분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다. 아버지, 제발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딸 강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지만 성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진아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68세의 여인의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성태는 잠시 침묵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다. 성격 차이입니다. 45년을 함께 사신 부부가 갑자기 성격 차이로 이혼을 원하신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성태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응어리가 서려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건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보, 구석방 좀 치워요. 막내 준호가 다음 달에 이사 온다잖아요. 진아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성태는 먼지투성이인 구석방 문을 열며 코를 찡그렸다. 20년은 좋게 된 이삿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낡은 이불, 깨진 선풍기, 아이들 어릴 적 장난감들. 성태는 한 가지씩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구석벽에 기대어진 낡은 화장대를 발견했다. 진아가 신혼 초에 쓰던 것이었다. 아직도 이게 있었네. 화장대 서랍을 열자 먼지가 확 날렸다. 낡은 립스틱,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 성태는 무심코 수첩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1979년 이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그들이 결혼한 해였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아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성태는 재빨리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옛날 물건들이 많네. 다 버리세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진아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성태의 주머니 쪽을 훑고 지나갔다. 그날 밤 성태는 서재에 혼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9년 3월 15일 오늘 성태 오빠와 약혼식을 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지만 좋은 분 같다. 행복할 수 있을까? 성태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의 진아를 떠올리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3월 28일 시댁 식구들을 만났다. 시어머님은 엄하시지만 마음씨는 좋으신 것 같다. 시동생 지천이는 무척 친절했다. 자꾸 말을 걸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지천은 성태의 친동생이자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생의 이름이 나오자 성태는 잠시 멈칫했다. 지천은 28배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게 벌써 40년 전 일이었다. 4월 2일 결혼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도 시댁에 갔는데 지천이가 혼자 있었다. 차를 대접해줬는데 손이 떨렸다. 왜 이럴까? 그저 시동생 사이가 될 뿐인데. 성태의 손이 멈췄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4월 15일 오늘은 지천이와 단둘이 얘기를 나눴다. 그 사람은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걸까?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거다. 그래야만 한다. 4월 25일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다. 오늘 지천이가 나를 붙잡고 울었다. 누나, 제발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성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5월 1일 결혼식 날 나는 웃고 있었지만
부케를 받아든 손이 떨렸다. 뒤돌아보니 지천이가 멀리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수첩을 넘기는 성태의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신혼초의 평범한 일기들이 몇 페이지 이어졌다. 그러다 6월 20일 지천이가 또 집에 왔다. 성태는 회사에 있었다. 우리 둘만 있는 거실에서 지천이가 내 손을 잡았다. 누나, 누나를 나는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안 돼. 절대로 7월 3일 나는 임신을 했다. 성태는 너무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어젯밤 꿈에 지천이가 나왔다. 깨어나서 한참을 울었다. 7월 18일 오늘 지천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누나, 나랑 도망가요. 나는 형보다 누나를 더 사랑합니다. 나는 뺨을 때렸다. 그리고 소리쳤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지천이는 울면서 나갔다. 나도 방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여기까지 읽은 성태는 수첩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계속 읽어야 했다. 몇 페이지가 찢겨나간 흔적이 보였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8월 30일 지천이가 죽었다. 교통사고였다고 한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지천아, 정말 미안해요. 성태는 수첩을 덮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다음 날 아침 진아가 식탁에 국을 놓으며 물었다. 성태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밥만 떴다. 아무렇지 않소.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소. 성태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진아는 깜짝 놀라 물러섰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여보, 혼자 있고 싶소. 밥은 나중에 먹겠소. 성태는 그릇을 밀어내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진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식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만이 쓸쓸히 놓여 있었다. 서재에서 성태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찢겨진 페이지 뒤로 일기는 계속되었다. 9월 15일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인다. 성태는 행복해한다. 나도 웃어준다. 하지만 밤마다 지천이 생각이 난다. 왜 하필 그 사람인가요? 왜 하필 그 사람인가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성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인가? 아니면 지천인가? 10월 2일 시어머님이 지천이 제사를 지내자고 하셨다. 나는 갈 수 없다고 했다. 입덧이 심해서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다. 영정 사진 속 그의 눈을 볼 자신이 없다. 11월 8일 오늘 또 지천이 꿈을 꿨다. 그는 내게 물었다. 누나, 정말 그게 최선이었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12월 25일 딸을 낳았다. 미선이라고 이름 지었다. 예쁜 아기다. 그런데 왜일까? 아기를 보면 자꾸 지천이가 떠오른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태는 숨이 막혔다. 큰딸 미선, 지금 50살이 된 딸이 태어난 날의 일기였다. 다음 페이지부터 일기가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세 달에 한 번씩만 적혀 있었다. 1982년 3월 1일 미선이가 벌써 3살이다. 지천이가 죽은 지도 거의 3년이 되어 간다. 이제는 잊어야 한다. 잊어야만 한다. 1984년 7월 15일 둘째를 임신했다. 성태는 아들이길 바란다. 나는 그저 건강한 아이가 나오길. 1985년 1월 9일 아들 준석이를 낳았다. 시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지천이 생각이 났는지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모르게 따라 울었다. 일기는 점점 더 짧아지고 간격이 벌어졌다. 그러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거의 적히지 않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5년 8월 30일. 지천이 기일 벌써 17년이 지났다. 오늘도 시어머님과 제사를 지냈다. 성태는 동생을 많이 그리워한다. 나는 무엇을 그리워하는 걸까?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몇 장은 거칠게 찢겨나가 있었다. 찢어진 흔적이 선명했다. 진아가 무언가를 지우려 했다는 증거였다. 성태는 수첩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45년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이 지났다. 성태는 진아와 말을 섞지 않았다. 밥상을 마주해도 침묵만 흘렀다. 진아는 여러 번 물었지만 성태는 아무것도 아니오라고만 답했다. 아버지, 어머니랑 왜 그러세요? 둘째 아들 준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전화하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무슨 일 있으세요? 내 어머니한테 물어봐.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다. 성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일주일 후 성태의 절친한 친구 박종철이 찾아왔다. 1살 어린 종철은 성태 고등학교 후배였다. 형수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형님이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말도 안 하시고 밤에 혼자 서재에만 박혀 계신다고. 괜한 걱정시켰소. 괜한 걱정이 아니잖습니까? 형님, 우리가 몇 년지기인데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 있습니까? 성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종철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 읽어봐. 종철은 수첩을 펼쳐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내 아내가 동생을 사랑했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지 모르오. 형님, 이건 그냥 젊은 시절의 혼란이었을 수 있습니다. 형수님이 실제로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잖습니까? 잘못을 안 했다고? 45년을 나랑 살면서 내내 죽은 동생을 생각했소. 내 딸을 낳으면서도 아들을 낳으면서도 동생을 떠올렸단 말이오. 성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끔찍한 건 이게 진실의 전부인지도 모른다는 거요. 찢어진 페이지들은 뭐요? 거기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을까? 종철은 한숨을 쉬었다. 형수님께 직접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면 뭐 하겠소? 부인할 게 뻔하지 않소? 아니면 그땐 젊어서 그랬다. 다 지난 일이라고 둘러댈 게 뻔하오. 하지만 형님, 확실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추측만 하고 계시면 추측? 이게 추측으로 보여? 성태는 수첩을 움켜쥐었다네. 아내가 45년을 함께한 내 아내가 사실은 내 동생을 사랑했소. 어쩌면 나랑 결혼한 것 자체가 실수였을지도 모르오. 어쩌면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형님. 종철이 성태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혼자 끙끙 앓으시면 안 됩니다. 형수님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대화? 뭘 어떻게 대화를 하란 말이오? 성태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성태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소파에서 잤다. 진아가 나와서 담요를 덮어주려 하자 그는 몸을 돌렸다. 혼자 있고 싶소.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성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발 말 좀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고치든지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잘 알지 않소? 뭘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진아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성태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나가주시오. 혼자 있고 싶다고. 알쏘. 진아는 한참을 서 있다가 침실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고지어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성태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천의 얼굴이 떠올랐다. 28배 죽은 동생, 그 동생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다니. 지천아, 너는 알고 죽었니? 너를 사랑한 여자가 너의 형과 평생을 함께 살게 될 거란 걸. 이틀 후 성태는 마침내 진아와 마주 앉았다. 거실 소파에 둘이 마주 앉은 것은 오랜만이었다. 말해요. 무슨 일인지.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잔 게 분명했다. 성태는 서재에서 가져온 수첩을 탁자 위에 놓았다. 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요? 내 옛날 일기장 알고 있소. 읽어봤으니까. 진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언제 찾으셨어요? 그게 중요하오? 내용이 중요하지. 성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 지천이를 사랑했소? 긴 침묵이 흘렀다. 거실에 벽시계만이 똑딱똑딱 소리를 냈다. 대답해요. 그건 예스냐 노냐고 물었소. 그때는 젊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천이가 나한테 잘해줬어요. 시댁이 낯설고 무서웠는데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지천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에요. 잠깐? 이걸 보고 잠깐이라고 해요? 성태는 수첩을 펼쳐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다. 아기를 보면 자꾸 지천이가 떠오른다는 이것도 잠깐이요? 우리 딸을 낳았을 때도, 아들을 낳았을 때도 동생 생각을 했단 말이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요? 45년이요. 45년을 속이고 산 거요. 속인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사랑? 동생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했다고? 진아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찢어진 페이지는 뭐요? 수첩 뒷부분 여러 장이 찢어져 있어. 거기엔 뭐가 적혀 있었소? 진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냥이 아니잖소? 뭘 숨기려고 찢은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마시오. 무슨 내용이었소? 진아는 입을 꾹 다물었다. 성태는 탁자를 쾅 쳤다. 말해요. 당신이 찢어버린 그 페이지들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소?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 말에 성태는 더욱 분노했다. 이미 끝났소. 당신이 그 일기를 쓴 순간 우리는 이미 끝난 거요. 진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성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신다고요? 큰딸 미선이 소리쳤다. 동생들인 준석, 준호와 함께 급히 모인 자리였다. 진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안 돼요. 45년을 함께 사셨는데 갑자기 왜 이혼이에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내 준호가 물었다.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다뇨? 우리가 부모님 자식이잖아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뭐래요? 준석이 물었다. 아버지는 말도 안 해주셔. 그때 성태가 서재에서 나왔다. 자식들은 일제히 아버지를 돌아봤다. 아버지. 미선이 달려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손 나라 안 나요. 말씀하실 때까지 안 나요. 성태는 딸의 손을 뿌리쳤다. 이건 나와. 내 어머니의 문제다. 자식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끼어들 일이 아니라뇨?
우리 가족 문제잖아요. 준석도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우리가 알 권리가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태는 침묵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내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어머니는 말 안 하세요. 그럼 나도 할 말 없다. 성태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려 했다. 준호가 문을 막아섰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비켜라. 싫어요. 비키라고 했다. 성태의 목소리가 커졌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물러섰다.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 이렇게 무너뜨릴 거예요? 성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남은 내 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선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엄마, 정말 말 못해요?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너희들도 날 용서 못할 거야. 그게 무슨 제발. 더 이상 묻지 마 제발. 진아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은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 준석이 한숨을 쉬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엄마 쪽에. 설마 엄마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겠지? 준호의 말에 미선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럼 뭐가 있겠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정도면 바람이지. 셋은 말을 잊지 못했다. 그날 밤 준석은 아버지 서재 앞에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저예요. 대답이 없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한참 후에야 들어와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성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그게 뭐예요? 준석이 물었다. 네. 어머니의 옛날 일기장이다. 일기장이요? 성태는 수첩을 준석에게 건넸다. 읽어봐라. 준석은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덤덤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계속 읽어. 준석은 끝까지 읽었다. 손이 떨렸다. 작은아버지를 그래네.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내 동생을 사랑했다. 어쩌면 지금도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태는 수첩을 다시 가져갔다. 45년이다. 준서가 45년을 나는 진실을 모르고 살았다. 내 어머니는 나랑 결혼하고도 내내 죽은 동생을 생각했어. 너희들을 낳고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아버지, 더 끔찍한 건 이거다. 성태는 찢어진 페이지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찢어진 부분에 뭐가 있었을까? 내 어머니가 그렇게 숨기려 한 내용은 뭘까?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한테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지. 말 안 해. 그럼 내가 찾아내야지. 어떡해요? 성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지천이 유품이 아직 창고에 있다. 어머니가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어.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그건 내일 창고를 뒤져볼 거다. 너도 도와라. 하지만 그건 할머니 물건이에요. 마음대로 내 동생 물건이기도 하다. 내가 볼 권리가 있어. 준석은 할 말을 잃었다. 다음 날 성태와 준석은 시골에 있는 어머니 집 창고를 찾았다. 80이 넘은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고 집은 비어 있었다. 여기 있을 거다. 성태는 먼지 쌓인 창고 문을 열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박스들이 가득했다. 저기. 성태가 구석을 가리켰다. 지천이라고 쓰인 박스 2개가 보였다. 이걸 열어보자. 첫 번째 박스에는 옷가지와 책들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 박스를 열자 낡은 노트 몇 권과 사진첩이 나왔다. 이게. 성태는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시절의 지천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26쯤 되어 보이는 지천이 누군가와 함께 찍혀 있었다. 여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머니 준석이 숨을 죽였다. 사진 속의 진아는 웃고 있었다.
지천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8년 가을 진아와 함께. 1978년 성태와 진아가 약혼하기 전 해였다. 이게 무슨 성태의 손이 떨렸다. 다른 사진들을 넘기자 지천과 진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더 나왔다. 1978년 여름 해운대에서, 1978년 가을 남산에서. 아버지, 이건 보이는 대로다. 지천이와 내 어머니는 내가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성태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지천의 일기장이었다. 1978년 6월 3일 오니 진아를 처음 만났다. 동아리 선배가 소개해줬다. 정말 예쁘고 착한 사람 같다. 1978년 7월 15일 진아와 데이트를 했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다. 행복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1978년 9월 1일 진아에게 고백했다.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성태는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준석이 재빨리 받아들었다. 아버지, 계속 읽어봐라.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1978년 11월 20일 형이 선을 본다고 한다. 어머니가 정해주신 분이라고. 나는 내년에 진아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야겠다. 1978년 12월 15일. 큰일 났다. 형이 선 본 여자가 진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는 진아를 형의 신부로 점 찍으셨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1979년 1월 5일 진아를 만났다. 둘 다 울었다. 진아는 말했다. 어머니 뜻을 거역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지천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세상에.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1979년 2월 10일 형과 진아의 약혼식이 다음 달이다. 나는 미치겠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형과 결혼한다니. 차라리 죽고 싶다. 1979년 3월 20일 약혼식이 끝났다. 진아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사람이 아니다. 평생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성태는 주저앉았다. 준석이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계속 읽어봐. 준석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79년 5월 1일 결혼식 날. 나는 멀리서 진아를 봤다. 그녀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내가 원했던 신부 모습을. 하지만 옆에 선 신랑은 내 형이다. 나는 축복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1979년 6월 18일 어제 형수 아니 진아를 만났다. 참을 수 없었다. 고백했다. 진아는 나를 뿌리쳤다. 당연하다. 그녀는 이제 내 형수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한다. 1979년 7월 20일 진아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했다. 나랑 도망가자고 했다. 진아는 나를 때리고 쫓아냈다. 맞아야 했다. 나는 정말 미친놈이다. 1979년 8월 25일 이제 끝이다. 나는 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진아를 볼 때마다, 형과 함께 있는 진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차라리 여기서 일기는 끝났다. 나흘 후 지천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창고 안은 침묵만이 흘렀다. 아버지. 준석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성태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45년을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날 저녁 성태는 가족 전체를 거실에 모았다. 자식 셋과 며느리, 사위들까지 모두 모였다. 다들 앉아라. 성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아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오늘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 무슨 조용히 하고 들어. 성태는 지천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나? 내 동생, 너희 작은 아버지 지천의 일기장이다.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준석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숙였다. 여기 적혀 있다. 내 어머니와 지천이가
연인이었다는 것이 내가 만나기 전부터 뭐라고요? 미선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랑 약혼하게 되자 지천이는 절망했다. 결혼식 날까지, 아니 결혼 후에도 지천이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다. 아버지, 그게 더 있다. 성태는 사진들을 탁자에 던졌다. 이것 봐라. 내 어머니와 지천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다. 1978년. 내가 내 어머니를 만나기 전이다. 사진들을 본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 미선이 진아를 돌아봤다. 진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 성태는 진아의 일기장을 꺼냈다. 내 어머니의 일기다. 여기에도 똑같이 적혀 있다. 지천이를 사랑했다고, 나랑 결혼하고도 내내 지천이를 생각했다고. 세상에. 미선은 주저앉았다. 더 끔찍한 건 이거다. 성태는 찢어진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찢어진 부분 내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려고 찢어낸 부분이다. 거기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모두의 시선이 진아에게 쏠렸다. 말해, 진아, 거기엔 뭐가 적혀 있었어?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그럼 왜 찢었어? 왜 숨기려 한 거야? 진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 못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말하면 모든 게 끝나요. 이미 끝났어. 성태가 소리쳤다.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지천이를 사랑했어. 나는 그저 대체품이었어. 아니에요. 진아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아니라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천이를 생각하면서. 그건 말해. 찢어진 페이지엔 뭐가 있었어? 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제발 묻지 말아요. 나는 알 권리가 있어. 45년을 속고 살았는데. 긴 침묵이 흘렀다. 진아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거기엔 임신한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뭐? 미선이를 임신했을 때 진아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야? 날짜가 애매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지천이와 한 번 엄마. 미선이 비명을 질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미선아, 엄마가 잘못했어. 설마 나를.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니야. 진아는 울면서 말했다. 확신할 수 없었어. 날짜가 애매해서.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지천이랑 너무 많이 닮았어. 거짓말이야. 미선이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사위가 황급히 따라갔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다. 당신. 성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미안해요. 진아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45년을 나는 내 딸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성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미선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친정어머니 얼굴도 보기 싫다며 울고 있다고 했다. 미선이가 정말. 준석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해. 막내 준호가 말했다. 그래, 확실하게 알아야 해. 하지만 뭐야? 이 상황에서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 성태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아버지. 준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유전자 검사 하시겠어요? 성태는 한참 후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지. 알아야지. 이틀 후 성태와 미선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미선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 만약 결과가. 실성태는 딸의 손을 잡았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너는 내 딸이야. 하지만 45년을 너를 딸로 키웠어. 그게 혈육이든 아니든
너는 내 딸이야. 미선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성태는 혼자 병원에 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성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서류를 펼쳤다. 부녀관계 확률 1%. 성태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의사가 말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성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미선이는 혈연관계가 없으십니다. 성태는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미선이 내 딸이 아니라니. 눈물이 흘렀다. 72세의 노인이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집에 돌아온 성태는 자식들을 모았다. 진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결과가 나왔다. 성태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미선이는 내 친딸이 아니다. 미선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준석과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누나는 작은아버지의 그렇다. 성태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내 말 잘 들어라. 미선아, 얘 너는 지난 45년간 내 딸이었어. 앞으로도 내 딸이야.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아버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성태는 말을 잊지 못했다.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진아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미선이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엄마, 문 열어요. 엄마, 제발요. 말 좀 해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진아는 마치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선아, 엄마. 두 사람은 마주보고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진아는 주저앉았다.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 지천이가 나를 찾아왔어. 마지막으로 보자고. 나는 거절했어야 했는데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어. 엄마, 그날 밤 우리는, 그리고 한 달 후 내 아버지, 아니 성태와 결혼했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미치는 줄 알았어. 날짜를 계산해봐도 애매했거든. 성태의 아이일 수도 있고 지천이의 아이일 수도 있었어. 진아는 눈물을 닦았다. 너를 낳고 내 얼굴을 봤을 때 지천이가 보였어. 그 눈매, 그 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그저 닮았을 뿐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으려 했어. 그럼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나 혼자만의 비밀이었어. 45년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지천이가 죽었을 때 나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끔찍하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다니. 하지만 그가 살아있으면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어. 엄마, 그래서 일기를 찢었어. 그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완전히 찢어낼 수는 없었어. 그게 지천이의 흔적이기도 했으니까. 미선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일주일 후 성태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 모였다. 동생 둘과 여동생 하나, 모두 70대였다. 형님, 정말 이혼하실 겁니까? 둘째 동생 성철이 물었다. 그래. 하지만 45년이나 사신 부부인데 45년이 뭐가 중요해? 모두 거짓이었어. 여동생 성욱이 나섰다. 형님, 형수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실수 한 번 했다고. 실수? 성태가 쏘아붙였다. 실수라고? 내 동생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나랑 결혼한 게 실수야? 45년간 그 사실을 숨기고 산 게 실수야? 형님, 더 끔찍한 건 미선이야. 내 딸이라고 믿고 45년을 키웠는데 사실은 동생의 딸이었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성철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형님, 이혼까지 하실 필요 있어. 이제 그 여자 얼굴도 보기 싫어. 미선이는 어떡하고요? 성욱이 물었다. 미선이는 내 딸이야. 혈육이 아니어도 45년을 내 딸로 키웠어. 그 애는 죄가 없어. 그럼 형수님은요? 용서할 수 없어. 그때 진아가 거실로 들어왔다. 모두 그녀를 돌아봤다. 형수님. 진아는 성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일어나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고 했소. 성태가 소리쳤다. 진아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소. 평생 날 속이고 산 당신을. 하지만 이혼하겠소. 다음 주에 법원에 갑시다. 여보,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럴 자격 없소. 진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법정 가는 날이 왔다. 성태와 진아는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았다. 자식들도 모두 방청석에 있었다. 이혼 사유를 다시 한번 진술해 주십시오. 판사가 물었다. 성태는 일어서서 말했다. 아내가 저를 속였습니다. 45년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내는 제 동생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요. 그리고 결혼 직전에 동생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큰딸은 제 친딸이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다. 피고인, 이 사실이 맞습니까?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아는 고개를 들어 성태를 봤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생분과도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젊은 시절의 실수였습니다. 실수? 성태가 벌떡 일어났다. 실수라고 했습니까? 45년을 속인 게 실수입니까? 앉으세요. 판사가 말했다. 성태는 주먹을 쥔 채 앉았다. 피고인, 계속하십시오. 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지천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저를 성태와 맺어주셨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결혼을 하신 겁니까? 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45년간 진실을 숨긴 건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선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성태가 다시 일어났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고? 거짓말로? 여보,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시오. 판사님. 진아가 판사를 향해 소리쳤다.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동생분은요? 지천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래도 잊지 못하셨잖습니까? 일기에 적혀있던 대로. 진아는 말문이 막혔다. 대답하세요. 잊지 못했습니다. 완전히는. 성태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것이 제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좋은 아내? 성태가 비웃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결혼 생활이 좋은 아내라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사랑은 진실이었어요. 그럼 미선이는? 그 아이에 대한 진실은? 진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선이는 저희 딸입니다. 누가 낳았든 우리가 키웠습니다. 방청석에서 미선이 일어났다. 엄마. 미선아. 엄마,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미선은 울면서 법정을 뛰쳐나갔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미선은 어머니와 마주쳤다. 엄마. 미선아,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엄마, 이제 그만 숨기고 그만 변명하시고요. 진아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뭐?
작은아버지예요. 아니면 아버지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둘 다야. 진아가 조용히 말했다. 지천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준 사람하지만 내 아버지는 평생의 동반자였어. 함께 울고 웃고 자식들을 키우고 늙어간 사람. 그럼 누가 더 컸어요?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어. 다른 종류의 사랑이야 하지만 선택해야 했잖아요. 결혼할 때는 그래. 나는 지천이를 선택하고 싶었어. 하지만 집안의 압력, 부모님의 뜻, 모든 게 내 아버지를 가리켰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요. 미안해. 미선은 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엄마, 나는 진짜 누구의 딸이에요? 너는 지천이의 딸이야. 생물학적으론 그럼 난 거짓 속에서 태어난 거네요. 아니야. 너는 사랑 속에서 태어났어. 비록 복잡하고 뒤엉킨 사랑이었지만. 미선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진실을 다 말해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하지만 그래야 끝이 나요. 이 고통이 법정이 다시 열렸다. 진아는 증인석에 섰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진아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예, 있습니다. 그녀는 성태를 똑바로 봤다. 여보아니, 성태 씨, 제가 45년간 당신을 속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었습니다. 뭐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돌렸다. 지천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평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랑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게는 둘 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 거요? 속인 게 아니라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미선이를. 그리고 당신을 날 지키려 했다고? 예, 진실을 알면 당신이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5년간 거짓말을 한 거요? 진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태는 일어섰다. 판사님, 이혼을 원합니다. 하지만 원고인,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성태는 진아를 봤다. 45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시작이 거짓이었소. 그리고 그 거짓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도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지오. 여보,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판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럼 이혼을 허가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혼 판결 후 진아는 짐을 쌌다. 딸네 집으로 가기로 했다. 45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날이었다. 다 챙겼어요? 미선이 물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요. 엄마, 잠깐만요. 진아는 서재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성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진아의 일기장을 보고 있었다. 가려고요. 그러시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성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미선이를 잘 봐주세요. 그 애는 죄가 없어요. 알고 있소. 그리고 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45년간 정말 고마웠어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만 가시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성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믿을 수 없소. 진아는 문을 닫고 나갔다. 성태는 혼자 남아 일기장을 덮었다. 왜 하필 그 사람인가요? 일기 속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하필 나였을까? 성태는 창밖을 봤다. 진아가 짐을 싣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45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고 있었다. 그날 밤 성태는 홀로 빈집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다 떠났고 집은 적막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준석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혼자 있고 싶다 전화를 끊고 성태는 다시 일기장을 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찢어지지 않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5년 8월 30일 지천이. 기일 17년이 지났다. 나는 성태를 사랑한다 하지만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지천이를 선택했다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의미 없는 질문이다. 나는 성태의 아내고 새 아이의 어머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천아, 안녕. 이제 정말 보내줄게. 성태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6개월이 지났다. 성태는 혼자 살고 있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집은 여전히 쓸쓸했다. 아버지, 오늘 미선이 누나가 온대요. 준석이 전화로 말했다. 그래, 할 얘기가 있다는데요. 저녁 때 미선이 찾아왔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 보였다. 아버지 앉아라. 미선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작은아버지 묘에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제 진짜 아버지 묘를 찾아갔어요.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기서 생각했어요. 전 누구의 딸일까? 지천 아저씨의 딸일까? 아니면 너는 내 딸이다. 성태가 끊어 말했다. 혈육이 아니어도 너는 45년간 내 딸이었어. 그게 진실이야.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그리고 미선아, 얘 내 어머니를 용서해줘라. 미선은 놀라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그 말을? 용서는 못하겠다 하지만 이해는 한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 젊은 시절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다니. 가혹한 일이지. 성태는 창밖을 봤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지천이도 나도 내 어머니도 너도. 하지만 아버지는 가장 큰 피해자예요. 아니다. 지천이가 가장 큰 피해자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것도 형에게 빼앗기고 결국 죽었으니까. 미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어요? 아직은 안 되겠다. 언젠가는요? 성태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어쩌면 그날 밤 성태는 오랜만에 지천의 사진을 꺼내봤다. 28배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천아, 너는 행복했니? 사진 속 지천은 대답하지 않았다. 너는 진아를 정말 사랑했구나. 죽을 만큼 성태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형이 내 사랑을 빼앗았구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어. 45년간. 그리고 1년 후 성태는 우연히 진아를 마주쳤다. 동네 슈퍼마켓에서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진아는 더 늙어 보였고 성태도 마찬가지였다. 잘 지내요? 진아가 먼저 물었다. 그럭저럭. 건강은요? 괜찮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선이한테 잘 지낸다고 들었어요. 응, 다행이에요. 당신은? 저도 그럭저럭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잘 지내시오. 진아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성태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멀어졌구나. 집에 돌아온 성태는 서랍에서 진아의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나는 성태를 사랑한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소. 성태는 일기장을 닫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때 진아가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지천이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다르게 시작했다면? 하지만 이제는 답을 알 수 없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진실과 거짓이 너무 뒤엉켜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 가정이 무너졌다. 배신,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45년의 세월 끝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5년을 함께한 부부가 한순간에 무너진 이 비극적인 사건,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항상 밝혀져야 하는 걸까요?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